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벨라의 벨라입니다. 네, 오늘도 김 원장님 모셨습니다. 내과 김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 질환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지난번에 갑상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집안의 보일러, 온도 조절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하증이 되면 보일러를 끈 거나 다름없다. 네, 항진증이 되면 집안이 지옥불이 되겠죠. 네.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데 호르몬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만들고 혈액 내에서 넘쳐나는 그런 상태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진증이 되면 대표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져요. 더위를 엄청 많이 타고 네. 땀도 많이 흘리고 에너지 소모가 많다 보니까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쭉쭉 빠져요. 반대. 좋은 거 같기도 하지만 체력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부전증도 오고 사이로이드 스톰이라고 그래서 갑상선 폭풍 같은 그런 심각한 위급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진증이 의심되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하증이랑 좀 반대로 열이 오른다, 또 살이 쭉쭉 빠진다 이런 게 증상이 그렇죠. 되겠네요. 저하증 때는 이제 장운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기는데 항진증 때는 거꾸로 장운동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대변을 뭐 하루에 서너 번씩 보게 되고 설사도 하기 쉽게 돼요. 그러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뭐가 될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80% 정도 원인을 차지하는 게 그레이브시 병이라는 질환인데 그레이브시 병은 이제 특징적으로 사람이 눈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놀란 눈 비슷하게 보여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홍콩 영화배우 이영결 씨 젊을 때는 되게 훈남이었는데 나이 들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눈이 많이 튀어나오고 살도 쫙 빠져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흔한 원인은 그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있어요. 네. 흔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이 그런 걸 이제 선종이라고 그러는데 갑상선 선종이 암인 경우도 있고 암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드물게 뇌하수체 종양이나 다른 종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기기도 해요. 네. 그 염증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항진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항진증의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진단 방법은 역시 이제 피검사로 호르몬 수치가 과도한 거를 이제 증명하면 되겠고 네.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그레이브스치병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엄청나게 커져요. 정상 사이즈의 한 두세 배 이상 커져서 남들이 보기에 이 개구리가 이제 목 부은 것 같이 호소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 이제 갑상선이 커져 있고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류량이 확연하게 증가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보단 초음파에서 잘 보이는 거네요? 그레이브시병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상 소견이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하증인 경우에는 네. 약만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약을 이제 적절한 용량만 매일 밥 먹듯이 먹으면 되니까 간단한데 갑상선 항진증은 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죠? 제일 간단하고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가 되겠는데 그렇죠.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그런 약을 쓰게 돼요. 그 약이 처음에 쓰면 다 효과가 있는데 네. 1, 2년 정도 약을 먹고 점차 줄여서 줄였을 때도 나빠지지 않으면 약을 끊는 걸 시도를 해보게 되는데 끊고 나서 1, 2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 돼요. 재발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경우에는 이제 약을 끊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10중 8구는 갑상선 기능저하증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약 먹는 게 싫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갑상선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약물은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거지만 수술로 갑상선을 일부 절제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요오드라고 해서 동위원소를 투여해서 갑상선 조직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 스위치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 갑상선을 딱 태워 없애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항진증이 더 어려운 치료니까 저하증을 만들어 놓고 저하증을 치료하겠다는 거죠. 조금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방법을 별로 선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대부분이고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빠른 치료를 원하는 경우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엄청 비싸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 비해서 수술비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수술할 엄두도 못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도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경험 많은 의사가 많지만 유럽은 수술 대기 시간이 길기로 유명해요. 네. 뭐 갑상선 항진증으로 수술하겠다 그러면 아마 내년쯤에 스케줄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로 요오드 치료를 선호하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나 요오드 치료를 주로 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완전 피크를 찍었을 때 그때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요. 먹어도 다 살로 안 가고 에너지가 소모돼 버리니까 힘을 못 쓰고 심하면 마비 증상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진증이 심할 때는 잘 먹어야 돼요. 고칼로리 음식을 이제 단백질도 충분한 걸 먹어야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네. 약물 치료를 하면 한두 달 정도 하게 되면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네.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항진증이 심할 때처럼 계속 먹게 되면 체중이 확 불어요. 오. 한 달에 뭐 몇 킬로씩 불게 되기 때문에 네.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수록 먹는 양을 좀 줄여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음주나 카페인 같은 거는 갑상선의 주요한 증상이 가슴 두근거리고 땀 많이 나고 쉽게 흥분하고 이런 건데, 그런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진증 초기에는 술이나 카페인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갑상선 이야기로 돌아오나요? 갑상선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선암인데, 암. 네, 네. 갑상선암은 또 방사능 노출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어요. 네. 응?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 원전에 오염되고 나서 갑상선암 환자가 1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갑상선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갑상선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